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격 과정을 담당하게 될 백진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먼저 환영하고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1강부터 20강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수업의 좀 독특한 그리고 장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론 과정과 그리고 실습 과정을 같이 병행하면서 들어가는 융복합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1강 때 오리엔테이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또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강의 계획을 제가 세웠는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매 순간, 매 강의마다 학습 목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학습 목표를 좀 유심하게 보시면, 이 뒷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는구나. 뭐, 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는 공유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그죠? 크리에이터,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들을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많이 불려지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습득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유튜브 콘텐츠, 말 그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직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유튜브 콘텐츠 진로 전망은 뭐 유튜버 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함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과연 유망이 있는 직종인가, 내가 이 자격을 이렇게 한 줄 정도 기재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디어 콘텐츠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기술에 대한 융복합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K-팝, 그리고 뭐 K-컬처, K-드라마, 심지어는 OTT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생산 구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이 있는 직종인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yes라고 저는 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이제 융복합 등을 통해서 콘텐츠 채널과 이런 생산 구조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유망이 있는 직종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요즘 뜨고 있는 직종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91호 통계청에서요, 제7차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라고 직업이 신설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라 직업군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29391 요게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이제 고유 번호입니다. 직업군의 이제 고유 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선생님, 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직업으로 만들어졌다면, 그죠? 직업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그죠? 뭐 3.3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도 다 뗄 수 있는 그런 구조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또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개인 사업으로 해서 또 세금까지도 이렇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직업군으로 좀 신설이 돼서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에서 이제 직업으로 딱 신설받은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화평론가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직업으로 정식 분류가 되고 앞으로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창작자, 콘텐츠 창작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자격 과정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잖아요. 그죠? 이 유튜브 플랫폼은 과연 어떤 공유 서비스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는요,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의미하고 2005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사실상 구글이랑 유튜브는 단독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구글, 그 다음에 유튜브, 단독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사에서 유튜브를 인수하게 되죠. 바로 2006년입니다. 거의 그냥 뭐 1년, 1년 있다가 거의 이제 인수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오늘날까지 대중화가 되어 있고요. 구글 계정을 통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청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공유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의 약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저희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사람이고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가를 그죠?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 전문가 과정에 또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신의 유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관, 그죠? 우리 영화에서 브라운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튜뷰라고 해서 유튜브 당신의 브라운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정식 명칭이 만들어진 합성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직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자격 과정 어떤 건가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웹사이트 플랫폼, 뭐 유튜브가 되겠죠.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1인이 직접,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1인입니다. 1인. 1인 체제로 들어간다는, 이제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 거고,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획한다. 그리고 공유한다. 그래서 개인화된 시스템과 자신만의 창의성과 유연성, 전문성을 모두 갖춘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수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영상 기획, 촬영, 조명, 편집.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무슨 과정? 그렇죠. 전문가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단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무조건 1급 자격으로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급 자격이니까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있겠죠. 그죠? 자, 1인 미디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인이라는 내용을 제가 좀 강조해 드렸었잖아요. 그죠? 1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미디어. 자, 뭘까요? 자,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생겨난 지는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유튜브가 조금 더 보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군으로 만들기 직전까지는 거의 그냥 취미 활동을 위한 이런 수단이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수익의 구조가 되고, 그죠? 대중의 또 매체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다는 거죠. 말 그대로 콘텐츠 자체가 또 재미있게 또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도도 또 이렇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자,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MCN이라고 말 그대로 불려지는 유튜브 엔터테인먼트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 특히 이제 뭐 연예인들 있죠. 뭐 가수나 연예인, 뭐 배우분들, 그죠? 모델, 심지어 모델까지도 소속사가 있죠. 그래서 소속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전속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물론 이제 저도 현장에서는 감독의 직위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소속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도 따지고 보면 그저 연예인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회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속감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가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MCN이라고 하죠. 예, 다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1인 미디어는 미래 발전과 그리고 또 4차 산업 시대의 수단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뉴스를 위주로 생겨났어요. 이제 블로그 위주로 크리에이터라는 직종, 1인 미디어라는 직종이 생겨났죠. 원래는 1인 미디어가 블로그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다양한 컨셉의 창의적인 아이템들의 영상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유튜브라는 소통 채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 그죠? 1인 미디어 창작자, 이런 직군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뉴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의 산업인 거죠. 새로운 미디어 산업이 급증하게 되면서 미래 유망이 가능한 직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런 친구들이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예술성, 창의성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방과학교 등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 과정을 개설해서 교과목과 연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직업군을 좀 빨리 대입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직업군과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재미있고 그다음 또 창의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2020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요. 초등학생 장래희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3위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만큼 어린 친구들, 그죠?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일반 성인 남녀, 심지어 또 노인분들까지도 유튜브를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교육기관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자격 과정들도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전문가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이런 시대도 많이 나와지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인지도를 통해서 콘텐츠 개발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자재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기술들을 통해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영상 감각을 통한 기술 능력들을 또 확보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 구성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의 공감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확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과 컨셉들을 이제 많이 발굴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플루언서라고도 많이 불려지는 1인 미디어의 인플루언서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두 가지로 직종이 나눠져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제작자, 그 다음에 출연진, 요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나는 보여지는 직종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지 라고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작자 중심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배워두시는 게 사실상은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인플루언서의 종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말고도 아프리카 TV BJ, 그죠?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불려지는 BJ도 있고, 그 다음에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카카오 TV PD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거 대표적이죠. 그리고 티스토리 다음 블로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타 모델,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인플루언서에 해당 사항이 되고요. 이제 픽시브라고 해서 이제 픽시브 모델도 이런 작가들도 인플루언서에 이제 소속이 되고 있죠.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숏폼을 우리가 예시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의 유행이라고 불려지는, 그죠? 숏폼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숏폼은요, 쇼트폼이라고 많이 불려져요. 그러니까 약자가 쇼트폼인데 이 쇼트폼을 줄여서 숏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짧은 길이의 영상 콘텐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틱톡이 있죠. 틱톡이 2016년도에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숏폼의 원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틱톡,
유튜브 쇼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릴스, 풀업, 예,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우리는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우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니까. 자, 유튜브 쇼츠는 유튜브의 하위 서비스. 하위 서비스라고 하는 건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인 서비스가 아니라 부가적인, 우리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것도 부가 서비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부가 서비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하위 서비스로 짧은 형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30초에서 1분 내외의 분량으로 네,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풀업 등이 있고 유튜브 쇼츠의 제작 도구들을 활용해서 세그먼트 카메라라고 있거든요. 세그먼트 카메라로 최대한 30프레임 기준으로 최대 60초 길이의 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게끔 네, 구성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인스타그램 릴스보다는 그래도 유튜브 쇼츠가 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유튜브 쇼츠는 수익 창출이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숏폼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 쇼츠 펀드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펀드를 도입하면서 쇼츠 시청자들이 이제 얻는 구독자 수를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어워즈 프로그램 목표에 이렇게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크리에이터 성장에 조금 더 도모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유튜브 쇼츠의 효과로는 이제 구독자와의 이제 소통이 이제 필요하겠고, 광고성 태그를 통해서 챌린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뭐 특정적인 브랜드 태그를 통해서 광고를 줌으로 인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형식 구조도 많이 뛰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또 구독자 만족의 알고리즘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먹방을 되게 좋아해. 그럼 다른 먹방들의 카테고리도 이렇게 보여준 알고리즘 시스템들이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에 맞는 알고리즘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와 구독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쇼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큰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제작할 때는 해시태그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로 비율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음향이나 음성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게끔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조금 더 유튜브 쇼츠 제작하시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도요. 유튜브 쇼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 저를 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걸 보시면 왜 이런 것들을 팁으로 주셨는지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본 강의에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는 유튜브 사실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 결국에는 영상이거든요. 영상 콘텐츠죠. 자, 그래서 유튜브는 거의 그냥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거죠.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렇게 세 구조가 뛰는데 바로 이제 기획, 그 다음에 촬영, 편집 순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문어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또 나눠볼 수도 있어요. 프리 프로덕션. 용어예요. 전공 용어고요. 그 다음 촬영, 프로덕션, 편집은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3구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기획, 촬영, 편집 순서로 알려줬는데 왜 시험 문제에서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언급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우리가 그렇죠.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불려지고 촬영은 프로덕션, 그죠? 편집은 포스트 프로덕션. 생각보다요, 영상이나 뭐 영화나 이렇게 관련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뭐 카메라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편집 실습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편집 실습도 거의 이제 영문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전문 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필드라든지 이런 현장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거의 영문 버전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용어들도 좀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는요, 여러 가지의 그 협력들과 자질들이 필요해요. 일단은
전공 지식 있으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전공자가 아닌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녹였고요. 저도 이제 저는 전공자지만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쉽게 제가 알려드릴 거라서 아까처럼 뭐 기획은 프리 프로덕션이고 촬영은 프로덕션이고 편집은 포스트 프로덕션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약간 섞어가면서 이렇게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상은 혼자 만드는 작업도 있죠. 하지만 사실상 공동체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다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협력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개발하는 데 큰 목적이 될 수 있겠고요. 미디어의 개념, 요거는 이제 전공 지식과도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 본인만의 이제 이미지, 컨셉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컨셉 잡기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민감합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저작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커리큘럼 이론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강의 진행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이 강 콘텐츠의 개념과 이해, 1인 방송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기획법, 스토리텔링과 스토리보드, 크리에이터 촬영 기법,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저작권, 유튜브 개인 채널 프로세스, 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자, 유튜브 채널 분석과 수익 창출하는 방법, 요거 이론 사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이론 및 기법 이론, 11강 영상 편집 프로세스 이론, 이렇게 해서 보통 11강까지가 저희가 이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12강부터는 실습으로 들어가요. 시퀀스 세팅하는 방법부터 해서 편집 실습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영상 기획, 촬영, 편집 순서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기획 배우고, 촬영 배우고, 편집 배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11강까지는 저희가 이론 사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강 뭐 가편집, 보편집, 뭐 자막 생성, 그 다음에 오디오 편집,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효과 컨트롤이랑 또 크로마키 합성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같이 준비해 봤고요. 영상 애니메이션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모션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영상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컬러 그레이딩 말 그대로 색보정이라고 불려져요. DI라고도 많이 불려지는 컬러 그레이딩 실습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이제 제작 다 했으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추출과 파일 형식 어떤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 형식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종합 정리랑 기출문제 풀이 해드릴 거니까요. 이론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이 60% 정도 들어가고 실습이 40% 들어가서 총 100%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쨌든 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대면으로도 저희가 만날 건데 될 수 있으면 실습을 제가 좀 비중을 좀 작게 하는 편이 뭐냐면 온라인이라는 그죠? 온라인이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교육이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때 우리 만나서 직접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더 유용한 팁들도 제가 같이 알려드릴까 해서요. 저희가 이제 보수교육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론과 실습 사례 위주로 해서 100% 사례로 이렇게 20강 알차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습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거 사용할 거예요. 네, 버전은 상관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2022년도 버전 2020부터 2023년도 뭐 이 정도 버전도 괜찮습니다. 2019년 버전 많이 쓰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2019년도 네 괜찮습니다. 버전마다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버전마다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세팅창 장면이 조금만 변경될 뿐이지 거의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동영상 클립부터 영화,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보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입문용
네, 편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 사례 전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미리 네, 깔아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사업 하실 수 있어요. 네, 1인 사업 할 수 있겠죠. 지상파 방송국. 네, 들어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편성방송국,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사, 이제 독립 프로덕션이라고 많이 불려져요. 그 다음에 외주 제작, 그 다음 방송 인력 지원회사, 영상 편집실, 사운드 스튜디오, 광고 홍보 대행사, 언론 및 출판 분야, 그 다음에 영상 전문직, 2D, 3D 그래픽,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종, 정보부처. 정보부처라고 하면은 과학기술, 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 영상 제작 플랫폼 등을 들어가실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이거 융합하고 싶어요 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원래 직업이 약간 꽃을 다루는 플라워 디자이너, 말 그대로 플로리스트인데요. 저는 이제 꽃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영상이랑 접목을 시켜서 그죠? 꽃에 대한 어떤 강의 영상 또는 뭐 꽃에 대한 뭐 이런 자세한 뭐 생애 주기, 그 다음에 언제 꽃을 사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꽃 관리 유지법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올리면 충분히 융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야별로 융합이 또 다양하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또 영상이라는 또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종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분야가 있다면 같이 연결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즈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막 연말에 시상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상식을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크리에이터 채널 성장과 책임감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플레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어워즈 수상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유튜브 정책을 준수한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크리에이터 어워즈 자격에는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양하게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워즈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코드가 발송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입력하시면 이제 여기 이 자격에 맞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버는 구독자 10만 명, 골드는 100만 명, 다이아몬드 1000만 명, 그 다음에 커스텀 5천만 명, 다이아몬드 1억 명, 요 정도까지. 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이론과 실습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이에요. OT 때 아주 언제 하겠어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는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조금 더 증진시키고자 실기 보수 교육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실기 보수 교육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는 이런 한정적인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도 많이 못 배워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기초적인 수준? 네, 요 정도의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획 파트, 촬영 파트, 편집 파트를 실무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런칭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자,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이런 해답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 만난 제 모습을 실제 제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해주세요. 화면빨이 괜찮은지 실물빨이 좀 괜찮은지 여러분들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리 지금 요 과정이죠. 자격 취득자여야 돼요.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시고 취득하신 분들만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저희 교육원 소식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보수교육도 거의 뭐 이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아니요.
네,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뭐 피터팬 네버랜드처럼 네, 굉장히 환상의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 많이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1강은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좀 쉽게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튜브가 어떤 콘텐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2강에서 콘텐츠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무척 궁금해하셨던 MCN 요런 다양한 유튜버 세계로 안내를 해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쉬고 이렇게 마음 준비 잘 하셔서 네, 2강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2강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